시골에 방치되고 있는 빈집이 6만 6천 채나 된다고 하고 마을 전체가 모두 떠난 것도 심심찮게 방송에 나오기도 합니다.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위생 안전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빈집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 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법안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래저래 시골 빈집이 쏟아집니다. 시골로 귀촌하려는 우리네님들 어찌 보면 지금이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옥석을 잘 가려서 좋은 집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매물로 나온 싼 집 중에는 토지에는 등기가 되어 있는데 집에는 등기가 안 되어 건축물 대장에 없는 집이 있습니다. 즉 무허가 집입니다. 구입해도 될까요? 대답은 네, 구입해도 좋아요입니다. 방법은 저렴하게 구입하셔서 건축물 등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만 무허가 집 구입에 있어 문제점이나 불이익 등은 알고 넘어가야 하겠죠. 그러면 무허가 집의 문제점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가 안 되어 있는 무허가 집이라도 세금을 내는 집이 있을 수 있고요. 내지 않는 집도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지자체에서 소유자의 재산으로 인정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무허가 집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건물 소유자가 누군지 확실하게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덜컥 이런 집을 구입했는데 나중에 모르는 사람이 이 집은 내 집이라고 하면서 지상권을 주장하여 온다면 법적으로 아주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건축물도 함께 매매한다는 내용을 꼭 넣으셔야 법적으로도 이상이 없어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집을 구매하실 때에는 세금이라도 내고 있는지 과세된 내역을 확인하시고요. 또한 미납된 세금은 없는지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집이 위치한 곳이 아주 풍광이 좋아서 카페나 민박 등 사업적인 용도로 생각하시고 매입을 고려하신다면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하시려면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가 있는데 바로 건축물 대장 서류입니다. 건축물 대장 등기 없으면 첩수 자체가 안 됩니다. 아예 무허가 집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가 그냥 주택용으로 세컨하우스용으로 구입한다면 뭐 구입해서 살아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집은 부동산 가치도 떨어지고 나중에 여러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 등기를 해놓는 것이 좋아요. 1973년부터 우리나라 건축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건물에 대해 건축물 등기를 하도록 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소유자를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80년대까지도 시골에서는 종중 땅 또는 국가 땅에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중에 등기해서 땅은 내 땅이 아니고 건축물만 내 것이 되는 지상권 주택들이 생겨났죠. 하지만 등기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무허가로 되어 있는 집들도 많이 있어요. 아직도 시골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집들이 무허가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고령의 노인분들이 소유자인 경우가 많아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산다고 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등기할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무허가 집들이 종종 매물로 나오게 됩니다. 집이 좋거나 가치가 나가는 집이라면 몰라도 보통 허름하고 오래된 집들은 무허가인 채로 있다가 소유주인 노인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대로 거의 빈집이 되어 폐가 수준으로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컨하우스나 전원주택으로 예쁘게 리모델링하여 살고 싶으시다면 등기를 하셔야겠지요. 무허가 주택 등기하는데 행정적으로 6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이 조건이 되면 어느 정도 저렴한 비용으로 건축물 대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 양성화의 목적은 오래된 건물들이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건물들이 법적으로 등록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물의 소유자는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건물을 정식으로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미등기 건물을 양성화할 수 있는 6가지 조건은 첫째 1조건 조건입니다. 1조건 조건은 2006년 5월 9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2006년 5월 9일 이전에 지어진 지역의 도시지역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 대지 면적 조건입니다. 건물이 현재 건평 260평 이하여야 합니다. 건평은 건축물이 차지하는 대지 면적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건물 규모 조건으로 건물은 2층 이하의 규모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건표 10조건으로 건축물이 대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토지 경계 준수 조건으로 건물이 다른 땅으로 이전해선 안 됩니다. 이는 건물이 현재 토지 경계 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은 농지 전용 부담금 면제 조건으로 건축물이 1973년 이전에 건설된 건물이며 이전에 농지로 사용되었다면 농지 전용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대부분의 경우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미등기 건물을 양성화하여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등기하는 비용은 지적 현황 측량, 건물 도면, 착성 등 약 5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집에서 사시는 경우 이웃과의 마찰이 생겼을 경우를 가정해보면 아주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 텃세가 심한 지역에 살고 있거나 또는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이웃들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이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면 주택 주변 이웃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집으로 인한 소음, 환경 문제, 건축물의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이웃들이 불만을 이야기하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에 신고하면 행정기관은 주택의 합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주택 소유자에게 건축 및 사용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6가지의 조건에 해당하면 저렴하게 양성화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것입니다. 무허가 집을 구입하실 때에는 무허가 주택의 양성화를 위한 6가지 조건 또한 짚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미등기된 무허가 주택을 구입할 때 조심해야 할 사항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적 문제 및 소유권 확인. 미등기 주택은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소유자나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매 전에 정확한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의 모든 권리와 기속된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물 상태 평가 무허가 주택은 정식 건축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조적 결함이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조적인 면을 신중하게 확인하세요. 불법 구조물 리스크. 무허가 주택의 경우 지역 관할 당국에 의해 철거나 변경을 요구당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향후에도 존속할 수 있는지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구매를 결정하세요. 금융 및 대출 어려움. 무허가 주택은 정식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나 금융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및 정규화. 구매 후에는 주택을 합법화하거나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와 요구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